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비 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번 시간 일상생활 관리 훈련 프로그램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선화기와 세탁소 이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는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 다음 청소 방법, 마지막으로 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사고 예방법이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입니다. 욕실 및 입구에서 뛰지 않아야 합니다. 물기가 많이 있는 욕실에서 뛰다가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욕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뛰지 않아야 하고 전용 욕실화를 신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깔아두거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면 욕실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인데요. 보일러 및 연통의 이음새는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하며 보일러실 내에 인화성 물질을 두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은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1년에 한두 번 정기점검을 받아서 보일러가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은 금지합니다. 오랜 시간 보일러를 켜두기보다 밤에 사용하고 나서 꺼두는 것이 좋고요. 또 호스 연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기 제품, 특히 전기장판이나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그대로 플러그를 꽂아둔 채 외출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그는 제거한 후 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나 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에 위에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히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히터 주변에는 탈 수 있는 종이나 천 등의 인화성 물질은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또한 히터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되며 사용 후 한두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 중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바로 욕실, 즉 화장실인데요. 욕실 안에서 세면대 청소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슈퍼마켓에서 배수구 세척제와 세척솔을 구입한 다음 세척솔로 배수관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고 잠들기 직전에 세척제를 붓고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탄산소다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탄산소다 1컵을 세면대 배수구멍에 붓고 식초 반컵을 부으면 거품이 일어나는데요. 이 거품이 일어나는 상태 그대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창문을 꼭 열고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한두 시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물질을 씻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전용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서 세면대를 닦아준 다음 물로 헹궈내주면 세면대 청소 끝입니다. 다음은 변기와 화장실 청소 방법인데요. 변기는 사용 후 뚜껑을 닫지 않으면 변기에 묻어있는 세균이 온 집안이나 칫솔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레나 쥐 등이 변기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뚜껑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청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용 세제와 소를 이용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과 거실 청소 방법입니다. 방과 거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청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고요. 바닥 청소 시에는 걸레질도 함께해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먼지통하고 먼지 봉투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매우 소홀하기 쉬운 곳인데요. 이 현관은 소홀하기 쉽지만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관을 청소할 때에는 청소기 앞머리 부분을 떼어내고 길다란 호스 부분만 사용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관에 있는 안 신는 신발의 경우 신발장에 잘 정리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물걸레질, 걸레빨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기로만 청소하는 경우 먼지가 그대로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걸레질을 하여 바닥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건을 걸레로 사용해도 되는데 수건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걸레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빨래비누나 액체형 세제 등을 적당량 묻혀서 문질러 빨고 잘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할 때에는 물만 묻혀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난 걸레는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여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고 난 뒤에는 잘 빨고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환기인데요. 환기는 한 번 할 때 10분에서 15분 동안 온 집안의 창문을 열고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기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많든 적든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인데요. 환기를 할 때 옷장이나 가구 서랍도 열고 하면 한꺼번에 통풍을 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하거나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더욱더 자주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은 폐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 청소하거나 요리할 때, 환기를 할 때에는 공기청정기를 끄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헤파 필터 부분은 잘 확인하고 물 청소가 되는 필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용량보다 큰 집의 평수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고 가정에서 청소하실 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프로그램 일상생활 관리훈련 4회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